우리 회사는 인지도가 없었고 직원도 없었고 저 혼자 디자이너였고 나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상사도 없는 거예요. 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학교 나온 거 아닌데, 나도 좀 멋진 기업에서 좀 멋진 일을 하고 싶고 왜 내가 이런 잡일까지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저희 같이 얘기해 볼 책을 제가 가져올게요.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이라고 하세요. 저자가 말하는 일에 대한 가치관을 너무 공감을 많이 해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같이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주식 투자처럼 편하게 돈 버는 삶을 동경하거나 하루빨리 벤처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확천금을 거머쥐고서 이른 나이에 은퇴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요즘 우리 시대가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나는 받은 만큼 일할 거야, 조용한 퇴사, 조소기업, 이런 키워드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든 이제 사회적 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나는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시작한 것, 어쩌면은 그게 이제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노동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에 대한 책이에요.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늘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돈을 줘도 고생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꾸할 만큼 건방지고 제멋대로였다. 요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일하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면을 성장시킨다는 고리타분한 가르침을 귀담아 들여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나의 안이한 생각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 쇼공업이란 낡고 초라한 회사에서 단박에 깨지고 말았다. 이나모리의 20대 시절에 학교를 졸업하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쇼공업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때때로 월급도 잘 안 나오고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제 회사가 됐대요. 결국에는 입사 동기 중에 이나모리만 그 회사에 남았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 불쌍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 이 이나모리도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대로 계속 다녀도 될까? 그런데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한번 주어진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해보자. 세라믹을 연구하는 연구팀에 있었대요. 거기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연구실에서 막 자면서 완전히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나모리는 쇼공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배운 것들을 토대로 교세라를 창업하고 지금의 연 매출 16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는데 예전에 다녔던 회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디자인했던 상품들이 안 팔렸어요. 우리 회사는 인지도가 없었고 직원도 없었고 저 혼자 디자이너였고 나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상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도 해야죠. 그럼 내 디자인을 어떻게 팔 수 있지에 대한 공부가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시장을 조사해야지. 얘네가 플리마켓에 나간대. 인스타 마케팅도 열심히 해. 그럼 인스타 마케팅을 배워야죠.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저도 그때 배운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런 것들로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 컨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고, 제가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는 사실 밑거름이 되었으니까 일에 완벽히 몰두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에 풋내기가 하는 연구에서 잇따라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와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고민과 갈등이 차츰차츰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심지어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일이 힘들지 않았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제가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름도 앤드류고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마치 엄청 고스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대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학교 나온 거 아닌데, 나도 좀 멋진 기업에서 좀 멋진 일을 하고 싶고 왜 내가 이런 잡일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불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상황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걷어찰 만큼 나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 일했겠죠. 결국에는 내가 이력서 쓰고 내가 지원하고 면접 봐서 그 회사에 붙어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조금은 보잘것없어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그거를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몰두하다 보니 일이 사실 즐겁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성장하고 있는, 성취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79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대 초반 시절에 나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젊은이였다. 특출한 재능도 없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당장 취업해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당시 나는 모든 일에 흥미가 없고 금세 지쳐버리기 일쑤였다. 그랬던 청년이 어떻게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내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마음가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Do what you love. Love what you do.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려면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일부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일에도 크게 감동하라. 아무리 일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마치 수도승이 고행하듯이 힘든 일만 계속해서는 결코 그 일을 오래 사랑할 수 없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일도 오래 할 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막 일에 대해서 좀 초연해야 된다, 일일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 많잖아요. 근데 이나모리는 오히려 작은 거에도 감동하고 기뻐해야 된대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뭐 조회수 당연히 안 나오거든요. 뭐 팔로워나 구독자 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래도 한 명은 봐요. 몇백 명은 봐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근데 대부분은 그거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좋아요 10개를 받으면 나 왜 100개가 아니야? 100개를 받으면 왜 1000개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당장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그거를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죠. 저는 근데 실제로 그 작은 숫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뭘 한다고 내 영상을 클릭해줬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 구독자 100명 됐을 때 감사 영상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회수가 안 나와도 그냥 계속 영상을 만드는 걸 즐기고 계속 올릴 수 있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기준점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그래, 너는 결국 잘 됐으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누구나 너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닌 이나모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꼭 이루겠다고 간절히 마음먹어라. 이나모리가 교세라를 창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스시타 전기사업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강연을 들은 이야기가 나와요. 댐 경영이라는 경영 철학에 대해서 강연을 했대요. 이게 댐 경영이 뭐냐면 그 댐이 이제 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물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언제나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둬놓고 경영을 해야 감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 청중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너무 뜬구름 얘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스시타가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무책임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나모리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지 라는 그 마스시타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합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이나모리가 마스시타가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했겠거니 라고 생각한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경영하겠다고 당신 스스로 진지하게 마음 먹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다짐이 경영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주변에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하거나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유튜버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그를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랑 굉장히 달라요. MBTI도 정반대예요. 근데 저희 서로 굉장히 리스펙하고 좋아해요. 그 친구가 뭐 엄청 성공하거나 아니 엄청 잘 나가거나 그래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어쩌면 요즘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이유는 그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든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요. 이건 이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심지어 그가 확신했던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도 그 친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해요. 자기는 잘 될 거라고. 그게 왜 저는 허풍이라고 느껴지지 않냐면 그동안 저는 그 친구가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계속 하는 걸 보여줬고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엎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그 친구의 비전은 굉장히 크고 목표는 높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응원하게 돼요. 지금은 이 친구가 누군지를 말을 못하지만 이 친구가 잘 됐을 때 아마 이 영상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이제는 신께 빌며 1000명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신할 만큼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냈는가? 몸이 부서질 만큼 제품 하나하나에 영혼이 스며들게 했는가?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염원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냈을 때 비로소 신이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나 높은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에는 자네가 그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군 하고 신이 손을 내밀어 줄 정도로 철저히 몰입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라. 자기 일에 대한 집념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진짜 성공의 길에 오를 수 있는 법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아시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스 사람처럼 생각하면 인생이 편해진다.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난 똥멍청인가 봐,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자괴감이 빠지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성적의 신이 나를 외면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막 연애에 실패했어. 그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보통 좌절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의 여신이 나를 외면했구나, 신에게 그거를 넘기는 거죠. 근데 제가 엄청 성공한 사업가 형이 있어요. 엄청 성공을 했는데도 지금도 너무 자신있게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는 옆에서 듣고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실패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형이 하는 말이, 앤드류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잘 된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잘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못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와, 진짜 엄청난 백을 뒤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대함이라는 말이 저런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종교를 떠나서 인간은 자기의 할 일을 하고 결과는 신에게 맡긴다라는 그 자세는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보잘것 없더라도 그 일에 한번 몰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두하는 과정에서 작은 결과물이라도 많이 기뻐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이건 되는 일이다 하고 임하고,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저도 드로앤드류님처럼 이직을 정말 자주 했었는데요. 제일 최근에 했던 일이 영업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영업이 저한테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입사를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이제 영업직이라는 건 매출로 성과를 평가받는 일이기 때문에 매달 회의에서 그렇게 매출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성과로 평가를 받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몰입했던 계기가 오히려 그 매출 때문에 회의에서 매일 깨지고 이런 경험에서 좀 오기와 도끼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내고 만다. 그때부터는 정말 눈 뜬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몰입을 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의 평균 매출이 원래는 한 2천 정도였는데 한 3달 만에 한 8배 정도의 성과를 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다른 회사에서 되게 오퍼도 많이 오고 되게 생각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해왔고, 한번 그런 몰입해본 경험을 겪고 나니까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몰입을 하면서 좀 일을 사랑하게 됐던 경험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몰입을 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좀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거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미팅 자리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나한테 도끼가 돼서 나를 더 움직이게 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거기서 나온 성취감을 통해서 그 일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랬던 것 같아서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린이집 북클럽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매달 새로운 책으로 할 거니까요.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